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50개 주에 적용되는 연방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주말에 마스크 쓴 모습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질병통제국이 대통령 재선을 막으려고 바이러스에 대해 가짜를 퍼뜨린다는 위험한 리트윗을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국가로 따져도 세계 네 번째고 텍사스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라는 걸 증명한다고 마련한 파티에서 감염된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애리조나주 선벨트 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 재개를 너무 빨리 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에 대해 거의 70%는 대통령의 압력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대학 서클룸이 바이러스 확산 진앙지가 됐다고 대학 당국이 경고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대의 입장으로 대선에 대해 초조해야 합니다. 여론 악화로 초조한 대통령은 음모론을 퍼뜨려 범죄까지 일으키는 그룹 큐아난의 주장도 리트윗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린이 인신매매단이라고 피자 게이트를 통해 주장해온 큐아난은 지난주부터 온라인 가구 업체도 어린이 인신매매에 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여론에 있어 선거기금에서도 앞서기 시작한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유권자에게 방심하면 큰일이라고 경고합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형량을 완전히 없애준 대통령 측근 로저 스톤스 케이스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리되어 온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전에는 거부했던 특별검사의 의외 진술을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수십 년 동안 외면했던 팀 이름 변경을 오늘 발표합니다. 1,000명이 넘는 질병통제국 직원들이 백인에 의한 시스템적인 직장에서의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애플이 주택난 해소를 위해 4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조금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요. 이 메인 마이크가 참 모든 것이 그렇죠. 1초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아침 뉴스 진행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가 안 돼서 맨 끝쪽 마이크를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다 바뀌는군요. 저의 자세도 위치도 조금 바뀌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오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과 세계에 위험해서 지금 7월 중순인데 대학이 그 학교 기숙사에 학생을 받는 대학도 있고 신입생만 받는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서클이죠. 말하자면 그 서클 빌딩 내지는 서클 룸이 또 다른 일반 그 세계에서 양로원과 그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뉴스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뉴욕시는 지금 처음으로 일요일인 어제 사망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학이 다가오면서 대학교의 동아리 룸, 그 서클 룸이 지당지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내이고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학생들의 서클룸은 파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반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술집 바와 마찬가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C 버클리도 지난주에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감염되는데 대부분이 이 서클 빌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과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도 학생들에게 마찬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텍사스 병원에서도
젊은 한 사람이 숨졌는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텍사스의 병원 의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파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다. 대통령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퍼뜨리는 것이다. 질병통제국도 딥스테이트라는 음모론에 빠져서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파티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한 사람이 본인이 테스트를 받으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빨리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킨다는 게 혹스야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파티를 열었고 그 파티에 참여한 한 사람도 30살의 그 피해자죠. 결국은 아예 무슨 뭐 나에게 감염이 되겠어 하고 파티에 갔다가 결국은 감염돼서 숨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얘기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다 하는 지금 그 텍사스주에서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해서요.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그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어떤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발행되는 가디언이라는 신문을 보고 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뭐 20대, 30대 환자들 샌안토니오에서는 그 테스트를 하면은 22%가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일 전에는 샌안토니오 똑같은 도시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5%만 양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얼마나 지금 무섭게 확산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사망률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것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많이 해서 확산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각 주가 지금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떤 그 통일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와도 빨리 보고를 한다던가 이런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곳은 뭐 당연히 지금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해서 플로리다주를 보면은요. 플로리다주는 지금 하루에 15,000 케이스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뉴욕에서 케이스가 가장 많았을 때도 4월의 어느 날 그때도 15,000명 넘지 않았거든요. 지금 뉴욕의 그것을 오히려 이 플로리다주가 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뉴욕에서 가장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날이 12,847명 4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 애리조나 또 뭐 플로리다, 선벨트 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대통령은 이것을 그 선거와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육군병원을 잠깐 가면서 마스크를 복도에서 그 쓴 것을 보여줬죠. 앞으로 계속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그 갔겠죠. 마스크가 지금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마스크 쓰는 건 당연하지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좋은 아이디어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병원에서 그 마스크 쓰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면 다른 곳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면서 그쪽 지역에서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어 하는 그런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우리 모두 공동의 운명이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서 달라스 모닝 뉴스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가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텍사스주에서조차 지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5%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텍사스가 그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라고 볼 수 없어요.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애리조나 지역에서도 69%, 플로리다주에서 65%, 텍사스에서 62%가
너무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명에게 물어보면 6명이 경제 재개를 너무 빨리 했다. 이게 전부 선벨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경제 재개를 너무 빨리 오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텍사스는 61%, 애리조나는 70%. 애리조나가 지금 피해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는요. 29일부터 6월이요. 7월 7일까지 달라스 모닝 뉴스가 8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가 2.24%포인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지금 2년 정도는 함께 가야지 된다. 이런 전문가의 얘기도 있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 끝나면서 끝나기 전부터 이제 세상을 어느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어느 국가가 힘이 커지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미국의 국격 위상과도 다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트윗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그 러브 커넥션이라든가 아니면 Wheel of Fortune 예전에 많이 보셨죠? 또 뭐 화살표 돌아가고 탁 해서 뭐 단어도 맞추고 돈 받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호스트였었던 척 울러리가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지금 질병통제국이나 의사들, 언론, 또 민주당이 뭐 대부분이 다 믿지 못할 말들을 한다. 왜 그러냐면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해를 주기 위해서 나 정말 지겨워 이런 것을 대하는 걸 이렇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그 사실과 달리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트윗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이 트윗을 리트윗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 언론사에 어떤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그 보도 자료에서 백악관의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본인이 그 말이 다른 말을 했는가, 틀린 말을 했는가를 쭉 그 나열을 해서 그 나열한 것은 전부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지금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만은 초기에 그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한 말도 분명히 있죠. 우리들 다 알고 앤서니 파우치도 알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하는 이제 와서는 공기로도 감염된다 하는 거잖아요. 겪어보니까 바이러스를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러한 앤서니 파우치가 틀렸다 하는 것을 쭉 그 언론사에 지금 배포를 했고요. 어제 저녁에 그 CBS 그 페이스 더 네이션을 보니까 CBS 기자들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인터뷰를 하려고 3개월 동안을 동분서주했는데 결국은 허락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 허락을 안 해준 게 보건복지부라든가 백악관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것을 전부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한다 하는 이유로 안 해줬고 그리고 뭐 NPR이라든가 몇몇 매체는 최근에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결국은 그것이 그 취소돼 버린 PBS군요. PBS 뉴스 아워 주디 우드로프가 진행하는 CNN이라든가 MBC의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를 하기로 다 했는데 백악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결국은 해주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언론에 나가는 것을 백악관이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사탕 발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라고 박사가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정말로 해고될 거야. 앤서니 파우치 박사 대통령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는 그 태스크포스에서 나와야지 된다. 백악관과 결별을 해서 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 하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뭐 1차 감염도 끝나지 않았지만 2차, 3차까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좀 전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광고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오늘의 미국 방송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선거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도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간단하게 전해드려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재미없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꼭 재미없는 내용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금요일에 로저 스톤스라는 자신의 40년 측근 그 사업을 할 때 그 컨설팅을 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리처드 닉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공화당의 그 정치 컨설턴트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면이 아니라 사면과 같은 가명이죠. 왜냐하면 그 형을 내일부터였습니다. 내일부터 40개월을 살기로 돼 있는데 완전히 없애줬으니까 그 뒤에 로버트 멀러라는 입 무거운 사람이 펜을 들었고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대통령의 친구인 연방상원의원이 이번에도 또 대통령이 원치 않는 아주 그 중요한 발언을 했고 로저 스톤스 자신도 나는 앞으로 쭉 1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게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의 그 사법 시스템을 가장 더럽게 악용을 했다 하는 주장과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이 로저 스톤스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비한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어떠한 그 지지력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하나는 무엇이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펜을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낸 것은 대통령은 이 사람이 러시아 스캔들 잊지도 않은 것을 특별검사가 있었던 일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기소된 사람이 수십 명인데 이 로버트 멀러를 포함을 해서 그런데 뭐 특별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많이 기소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더 싫어하겠지만 이 사람이 기소되고 형량을 받은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증거가 이 그 특별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줄리안 아산지라는 위키릭스의 창업주와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했고 러시아의 스파이와도 연결을 했고 그리고 선거 캠페인 당시 대통령 캠페인 자문을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근과도 이 로저 스톤스라는 완전히 감형받은 사람이 쭉 연결을 하면서 했었던 중요한 것은 아산지와 축축축축 연결을 하면서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훔쳐서 폭로를 해라. 그리고 폭로하는 날짜도 아주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측근에 전화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이메일이 또 폭로가 될 겁니다 하면 또 폭로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일로 해서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일로 기소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일개 시민은 선거 기간 중 외국 정부와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후보는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그게 위법인 겁니다. 선거법 위법. 이 사람은 계속 아산지와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특별검사는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고 증거는 이메일 등등으로 다 나온 것이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안 했다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어찌 걸려도 그가 지금 대통령인 한 나를 사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번에 왜 사면을 하지 않았느냐. 로저 스톤스가 사면을 받길 원치 않았어요. 어필해서 그 기록을 없앤다고. 사면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는 거잖아요. 해서 형량을 감형하는 하루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67세거든요. 금요일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법원에. 내가 67세나 됐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 그러니까 좀 연기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을 그 법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를 감형을 한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로버트 멀러는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특별검사로서 수사했었던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은 분명하고
하고 특히 로저 스톤스의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일로 의회에 거짓 증언을 했고 굉장히 큰 죄죠.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거짓 증언하라고 교사했고 너 악날 거야 거짓 증언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뭐 강아지를 죽여버리겠어라던가 이런 등등의 일로 해서 다른 사람도 교사를 한 것이 너무 분명하다. 그는 지금도 죄인이다라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대통령의 친구인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이에요. 그의 반응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이 특별검사가 하원에는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상원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상원에 와서 좀 증언을 해라. 우리가 하원에서 실패했지만 잘해보겠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형을 살아야 되는 사람을 또 특별검사가 그러한 일로 기소가 됐고 그것도 또 대통령의 측근인 연방법무장관이 7년에서 9년 구형한 것을 40개월로 낮춰줬는데도 또 감형을 하니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고 실제로 그를 감형을 한 윌리엄 바 대통령의 측근인 법무장관조차도 대통령에게 그를 감형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언을 했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통령이 나홀로 한 것이에요. 대통령은 자신을 감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이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이 이 정도 되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지난번에 그 민주당이 그 증인으로 출소시키기를 소환장 발부하기를 원했는데 개런티 됐다. 이제 이거 그랜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도 이제 자꾸만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 일이고요.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하다. 그런데 로저 스톤스는 우선 책을 쓴대요. 감형됐으니까 책을 써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본인의 시각에서 책을 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인터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감형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나한테 진 빚이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괴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는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닐 것이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대요. 아니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만큼 선거판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나의 감이야. 내가 이긴다면 이겨.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답변을 했고요. 공화당 내부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공격을 하는데 지금 치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치매다 이런 얘기로 공격을 해서 확 판을 뒤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그 공화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초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여론조사 아주 좋게 나옵니다. 지금 뭐 그 배틀그라운드에서도 그 바이든 후보가 텍사스에서조차도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요. 뭐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뭐 이런 데서 전부 9%포인트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애리조나 뭐 플로리다,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전부 바이든이 앞서가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기금 모금하는 것도 바이든이 계속 앞서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은 똘똘 뭉쳐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링컨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공화당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겠다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아주 그 오랜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거 그 민주당 지금 조심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다 이기는 줄 알고 투표 안 나간다던가 방심하고 있다던가 해서 작은 틈으로 둑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나달을 하나를 다
다 세야지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다 세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정치인들이 전에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를 했었던 테리 라스트 네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주지사가 완전히 이번에는 쓰나미처럼 이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부터 시작이 된 거죠. 대선만 선거인단이 엄청난 표 차이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원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47 확보된 의석이 공화당이 48 나머지가 이제 5석이 토스업인데 이 토스업하는 지역이 전부 현재의 의원이 공화당인 곳입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다 이기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으로선 3석만 가져와도 만약에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된다면 스윙 보트로 상원이 다수당이 되는 거잖아요. 하원도 지금 많은 수의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바이든 후보가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ignore the polls. 여론조사를 무시하래요. 바이든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면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 트럼프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무시하라 그러면서 we've got work to do.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서 초조한 거죠. 민주당은 이 사람들이 너무 안심을 하고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던가 하면 어쩌나 싶은 것이고 공화당은 이 약세를 어떻게 만회하지? 이런 형태로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대선 이후에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민 문제는 소수인종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 기반에 약속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그러면서도 히스패닉 표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텔레문도와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을 어떻게 추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구상해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기 한 일주일 열흘 전에는 드리머 선거 전에 추방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연방 대법원에서 드리머를 추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에 대해서 좋게 해주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민 문제 그렇죠. 그리고 경제 분야는 소수인종 가운데서도 코리안 아메리칸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부자에 대해서 감세 정책에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가을, 내년 봄, 내년 가을 그 다음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또 거기에 연관되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적합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릴 때는 꼭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수인종인 코리안 아메리칸이 살아갈 길이 꽃길이 되느냐 보통길이 되느냐 아니면 자갈밭보다도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 되느냐 이런 면에서 제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애플의 분위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애플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회사들과 페이스북, 구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50억 달러를 캘리포니아주에 다들 본사가 있고 하니까는요. 주택값이 너무 비싸서 집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니까 그런
Affordable 그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처럼 그 Affordable 그 하우징 안 여기에 이제 기부를 했거든요. 다른 회사들과 함께 50억 달러.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해서 4억 달러를 다시 4억 달러를 이제 주택 두 가지로 딱 그 구분을 했어요. 주택 짓는 데도 주고 그리고 뭔가 보조금으로도 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큰 그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린다. 물론 뭐 애플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 돈 많이 받으면 뭐 렌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사는 그 평범한 좋은 일을 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저히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면은 이런 그 돈 많이 받은 회사에서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압박 느끼기 전에 돈 내겠다 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번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해서 이제 어떠한 그 주택 단지를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그 250군데 유닛을 실리콘밸리 쪽에 집을 짓고 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요. 주고 무상 원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 모기지 다운 페이먼트 하는데 또 도움을 주고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집 같은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게 경제적으로는 성공의 어떠한 열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식당이잖아요. 식당이 물론 미국에서 투고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헐리우드의 어느 곳에 뭐 예를 들어 작은 햄버거 샵 같은 곳, 샌드위치 샵 같은 곳, 물론 의자가 한두 개는 있다고 하지만 투고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식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야지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식당 하나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스페이스가 넓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종업원들도 얼마나 많이 뒀어야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 딱 부엌 있고 음식 만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는 그 계산하시는 분 딜리버리도 그 무인으로 딜리버리 하는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많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모든 경험은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어선한 삶을 살다가 마감을 해야지 되는 것인지 월요일부터 너무 무거운가요? 그리고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너무 많이 그 음모론이 퍼져서 오늘 아침에는 또 그 어떤 음모론이 나왔냐면 저는 웨이페어라는 그 퍼니처만 파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 장식 같은 거 너무 예쁘거든요. 온라인에서만 하는 뭐 10년도 더 됐어요. 처음에 웨이페어가 생겼을 때부터 아주 깔끔하게 그 웹사이트도 디자인해서 제가 뭐 물건을 많이 사진 않았지만 많이 봤는데 이 웨이페어가 어린이 인신매매단이다. 뭐 이런 또 그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음모론이 돌았는데 그 음모론이 어디에서 퍼뜨리는 거냐면은 그 큐어넌이라고 여러분들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스테이트, 피자게이트, 큐어넌. 그런데 제가 큐어넌을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웨이페어 퍼니처가 어린이 인신매매단과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구라든가 이런 거 이름 보면은 그 미국에서 그 행방불명된 어린이 아이들 이름이 많아. 당치도 않는 그 수사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치도 않는. 어린이들 이름이 다 거기죠. 그리고 이 피자게이트도 마찬가지로 몇 번씩이나 몇 년씩이나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민주당의 특히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 헐리우드의 유명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한대요. 몇 살 되지도 않은 아이들이. 그런 것이 QAnon에서 나오는 음모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워싱턴에 있는 피자 가게에 총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플로이에게 총을 겨누고. 이 QAnon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 바이든에 대한 음모론을 막 퍼뜨리면 어떤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조 바이든이 있는 어디로 가서 칼을 12개나 들고 간다던가 해서 미국의 FBI에서는 QAnon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그룹으로 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테러 그룹을 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러 그룹에 준하는 것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QAnon이 그 인신매매 피자 게이트를 그 웨이페어라는 온라인 퍼니처 업체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미국에서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에서 적어도 11명이 특히 콜로라도주 3지역구에 나간 식당을 하던 여성인데 막 공개적으로 총 차고 다니고 하는 그런 그 총기 소지 그 주장을 하고 하는데 이런 여성도 QAnon의 음모론을 믿습니다. 정치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었던 공화당의 현 의원, 그 사람도 1선, 2선도 아니고 적어도 3선 이상 된 의원이거든요. 5선 의원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을 물리치고 이겼잖아요. 예비선거에서. 그런 형태로 이 QAnon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 그룹.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룹인데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공화당에서 한 11명이 QAnon과 연관돼서 좋다는 얘기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QAnon의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리트윗을 합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QAnon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거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선거 캠페인 가면 Q자 이렇게 쓰고는 또 엊그제는 뭐 그 얘기도 QAnon에서 나온 음모론이에요. 뭐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비행기 사고로 숨진 게 아니다. 지금 살아있다. 뭐 묘지가 Q자로 써있다. 뭐 이런 그런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않는데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르 같은 음모론을 퍼뜨리거든요. 그리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주체는 그럴듯하게 퍼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라가 이렇게 가면 위험한 거죠. 공화당의 정식 정치인들이 11명이 QAnon을 지지를 하고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도 뭐 선서 비슷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QAnon이 마이클 플린, 뭐 로저 스턴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에 다 반대하고 음모론을 퍼뜨려주고 그 러시아 스캔들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은 QAnon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QANON입니다. 그래서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무슨 연방 이 Q자가 왜 나왔냐면 연방 환경청의 비밀 어떠한 것에 접속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대통령이 결국은 그 음모론 사람 내지는 그룹의 트윗까지 리트윗하는 이런 지경까지 미국이 왔다. 이게 미국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2020년에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돼요. 아니면 음모론에 정말 그런가 하고 빠질 수도 있을 정도로 프로페셔널 음모론 리스트들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 마이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그 바람에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님 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대화하고 계신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약속이니까 2번 해야죠. 앞에 못했으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세계를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그리고 후원이었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질병통제국에서 일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과 차단을 당했다 하면서 지금 청원서를 돌리고 있어서 지금 1,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으니까 질병통제국이 한 1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9% 정도는 서명을 한 것인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그랬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같은 것을 할 때 상사가 당연히 백인이 많고 전체적으로 그 매니지먼트 시니어 리더십 분야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백인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들이 항상 누구를 진급시킬 때 백인을 진급을 시키고 그리고 질병통제국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말로 학대를 하고 아주 지나치게 비난을 하고 적대적이고 차별을 하고 인종차별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 있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외시키고 인종적인 차별이 있는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를 거기다가 첨부시켰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렇게 보면은 왜 소수인종들이 더 많이 걸리고 소수인종들이 더 회복이 더딘가 이것도 분명히 시스템적인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 분야에서도 질병통제국이니까요. 그러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 이것도 질병통제국이 분명히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청원서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레드스킨스 말씀드릴게요.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드디어 이제 새로 시작되는 NFL 시즌부터 레드스킨스라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비하하는 이 이름을 바꾸기로 확실하게 확정을 지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87년 동안 써온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페덱스가 1년에 뭐 한 700만 달러 정도 광고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뭐 아마존 또 마샬 이런 데서 레드스킨스 저지 같은 거 안 판다고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려진 조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미국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빨리 변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미국 후원해드리는 분은 이미 불러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워싱턴 레드스킨스도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든가 아니면 군이라든가 이름을 정하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대요. 정해서 곧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 얘기를 한다 하면서 8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서. 그러면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옳은 일을 하는데 너무 늦는다는 게 어디 있어?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시즌이 없는 거야. 시즌이 없는 거야. 제가 오늘의 말로 저도 새겨들고 싶고 여러분들께도 함께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